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주말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다리뼈에 석회가 발생해서 절뚝거리다가 병원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아버지는 종종 다친 때가 있었습니다. 운동하다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예전 집이 어려울 때 막노동 하다가 머리 다치고 등등이 기억나는데 집에 돌아올 때까지 가족들에게 다쳤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약을 드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살이 자꾸만 빠지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있을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얼른 장가를 가고 싶네요. 저도 기쁘겠지만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제가 참 한심합니다. 재수, 삼수, 사수를 해도 대학을 가지 못한 장수생이 된 기분이어서 답답합니다. 그 주에 소개팅 3개를 연이어서 했습니다. 토요일 2시에는 결정사 미차감으로 38살 변리사를 만났습니다. 사진으로는 얼굴이 꽤 세련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약간의 기대를 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기... 근데 아니? 이 사람이 맞나? 한 2초간 얼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푸사기 플러스 몸사기였습니다. 얼굴과 살이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몸사기는 조금 너무한데 사진을 바꿔야 하지 않나? 그 사람은 아마 직업 프로필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직업 프로필 사진은 보정을 많이 한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정문에서 저에게 전화를 한 그녀는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확인하자마자 카운터 쪽으로 가서 먼저 커피 메뉴를 고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리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푸사기에 1차 실망을 해서인지 그런 행동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이 있어서인지 하체 통통한 모습은 눈에 띄었습니다. 소개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대화는 정해져 있습니다. 서로의 일에 대한 약간 구체적인 질문들, 그리고 쌓아온 커리어에 대한 칭찬들, 취미, 가족들 얘기, 주식 등 재테크, 여행, 약간의 시사 및 잡상식, 이상형, 지난 소개팅, 결정사 만남 스토리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크크, 한 번은 제 클라이언트가 그녀의 일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는 신나서 얘기합니다. 근데 텐션이 너무 높아서 카페가 울렸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없었고 이야기 들어주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힘든 사람이겠지. 그녀에게 약간의 동질감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녀는 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들어서 가시죠. 얘기하니 아, 벌써요. 어디 가세요? 다음에 또 얘기해요. 아쉽다는 표정을 짓는 그녀. 그래도 헤어질 때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사실 그날 2시간 뒤에 다음 소개팅이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일어난 것도 있었습니다. 일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39살 개원이와의 애프터 소개팅. 그 여자랑 잘 좀 해봐라. 그날따라 웃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의사 친구와 그녀와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었는데 야, 그 사람 매너 좋고 착하기로 유명했다는데 얼굴 좀 그만 보고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해서 내조하렴. 여의사들 보면 못생겨도 나중에는 고급지게 늙더라. 강추를 하더라고요. 제 스타일이 아니긴 했지만 웬만하면 잘 해봐야겠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애프터 장소는 분위기 좋고 꽤 비싼 파스타집으로 그녀가 예약을 해줬습니다. 그녀와의 첫 번째 만남 때 결정사에서 지정해준 카페에 30분 정도 일찍 찾아갔었는데 자리도 너무 좁고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정신이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의 호텔 라운지 카페로 약속 장소를 바꾸고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놓으니 소개팅하면서 이렇게 매너 좋으신 분은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애프터 장소는 그분이 잡아준 것입니다. 다만 첫 만남 이후 3주 뒤에야 만났는데 제가 깜빡 잊었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다음 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2번을 미루긴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잡는 거 외에 사적인 대화는 안 했는데 이성과의 대화라기보다는 무슨 회사 상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였습니다. 신중하고 마음을 여는 게 늦나 보다.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안녕하십니까? 앉아 계셨네요. 저도 근처에 와 있었긴 했는데 조금 돌아다니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만남엔 무슨 할머니가 입는 올드하고 올이 나간 반짝이 스웨터 같은 걸 대충 입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약간은 꾸미고 왔더라고요. 딱 붙는 청바지에 딱 붙는 하얀색 니트 눈화장.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시간은 PT를 받습니다. 남이 봐줘야 운동이 되더군요. 하체는 말랐지만 꽤 탄탄해 보이는 상체가 눈에 들어와서 놀랐습니다. 첫 번째 만날 당시에는 이 사람하고 그 93년생 비서분도 만나고 있었거든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이 사람이 조금 못생겨 보여서 그저 그랬는데 두 번째 만날 때는 아까 낮에 만났던 텐션만 높은 푸사기 변리사와 비교가 되니 조금 우스운 얘기긴 한데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되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 대화 톤도 편안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와서인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녀는 비싼 메뉴를 3개나 주문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아닙니다. 매너도 너무 좋으셨고 약속을 너무 미룬 것도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삽니다. 누군가가 소개팅에서 나에게 이렇게 밥을 산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마음이 녹았고 그녀에 대한 마음이 급격히 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 특유의 저음이 갑자기 듣기 좋게 들렸습니다. 한 1시간 반 동안 다양한 주제로 쉼없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는 말을 잘 못하더니 이번엔 그녀가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저에게 질문도 많이 던지고 아는 것도 많아서 대화가 즐거웠고 이런저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말해줬습니다. 요리를 다 먹고 이제 가볼까요? 그녀는 빠르게 카운터로 가서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게 보였습니다. 에고 감사합니다 땡땡님.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카페나 칵테일바 가실까요? 아니면 날씨도 좋은데 조금 걸어도 되고요. 음식점에서 나오며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시죠. 시간이 늦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7시 반인데 시간이 늦었다는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다음 만남은 망설이던 그녀. 생각을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이 익숙한 실패 패턴. 이런 말을 하면 한 90% 정도는 끝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었지만 도리어 역효과일까봐 참았고 그래요? 하면서 다음 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가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갑니다. 고개를 숙이고 뛰어가다가 으악. 지나가는 사람이랑 세게 부딪혀서 휘청이는 그녀. 조금 웃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녀가 서둘러서 탄 버스는 그녀의 집과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땡땡님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덕분에 정말 편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엔 제가 괜찮은 곳에서 사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만남이 편안하셨다니 다행이에요. 푹 쉬세요. 라고만 도착했습니다. 실패한 게 분명한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일단 첫 번째로 생각난 건 주도권이 저에게서 그녀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선 제가 여유가 있었고 대화도 제가 주도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만남에선 이 여자가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때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기대했던 제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첫 만남에서 연어씨 자기소개를 보고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연어씨는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에 과거에 제가 했던 취미들, 여행, 운동, 밴드, 외국어 공부 등등 다양한 활동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할 말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거의 취미 생활을 하지 않는 요즘 생활을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대화가 끊겼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꽤 많은 활동을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기에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망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의사 직업의 고충, 바쁘고 스트레스를 떨치기 위해 이것저것 하고 있다는 걸 많이 이야기했는데 호응만 해줬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해 깊게 물어보거나 솔루션을 제시해주지 못했다는 것, 재테크 이야기할 때 주식으로 꽤 잃었다는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것, 지금의 관심사나 미래 계획에 대해 물어봤는데 멋지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 고급 와인을 먹거나 해외 5성급 호텔을 돌아다니는 것이 취미라고 그녀가 이야기했는데 아는 게 없어서 이야기를 잘 받아치지 못했다는 것 정도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너무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서 대화 스킬이 떨어졌나? 자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팅 실패를 복귀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은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알고 보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는 달리 그녀는 제가 두 번째 만남에서 못생겨 보였든지 결정사 만남을 지속하면서 저보다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호감과는 상관없이 약속 파토를 너무 많이 한 게 미안해서 예의상 밥을 사줬는지도 모르지요. 저는 저에게서 이유를 찾으며 자책하고 있지만 만약 그녀가 저를 마음에 들어했다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움으로 보였을 것이고 주식으로 잃었다고 이야기한 건 솔직함으로 해석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소개팅 끝나고 집에 와서 이런 찝찝한 생각들에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도 내심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노력은 했지만 잘 안 된 것 같다고 얘기하니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더 매력있게 보일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진정한 내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저런 고민들, 수십 년간 고민해온 그 문제를 또 저에게 던지며 침대에서 한숨을 쉬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저녁 소개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에게 10만원 넘는 메뉴를 사주신 그 의사분의 마음이 참 예쁘게 느껴졌고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비록 두 번째 만남 이후에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용기 내어 카톡으로 다음 만남을 신청했습니다. 땡땡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번엔 즐거운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번 뵙고 난 뒤로 땡땡님과의 대화가 편했어서 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부담되지 않으신다면 시간 괜찮으실 때 편하게 식사 한번 어떠실까요? 최대한 담담하게 보냈습니다. 연어님 만남 감사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당분간은 제가 업무가 많이 바쁠 것 같아서 만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매너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래도 나이 어린 동생에게 얻어먹었는데 성의 표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카톡 선물하기로 5만원짜리 비타민 세트를 보내면서 마지막 만남이란 걸 알았다면 이렇게 얻어먹지 않았을 텐데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라도 제가 생각나면 연락주세요. 라고 했고 그녀가 알겠다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고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우두커니 앉아서 쇼츠를 보고 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연어씨, 용기 내서 연락 주셨는데 답장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전 만남에선 정말 재미있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이성의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어씨 좋은 분 꼭 만나시길 바랄게요. 기회 되시면 나중에 친구의 마음으로 차 한잔 하는 것 어떨까요? 5개월 전 즈음에 한 번 만나고 차였는데 설 즈음에 용기 내서 다시 카톡 연락을 했던 그 여자에게 한 20일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친구의 마음이라 그냥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성격은 좋은 것 같네요. 쿨하게 친구로 지내자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연락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4명의 여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든 여자들에게 매너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소진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네요. 나의 이 허탈한 마음은 도대체 누구에게 채워야 하나?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할까? 외로워졌습니다.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저는 또 소개팅을 하고 또 상처받고 마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 바닷물을 마시며 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겠지요. 그래도 언젠가는 저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단비가 내리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